네, 10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업토버 진짜 가능할까? 10월 첫날부터 내리꽂히다 보니까 괜히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진짜 4분기 랠리 뭐 말들 많은데 진짜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10월 초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 전반을 감싸 안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올해 11월과 12월 FOMC를 통해서 물론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변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0bp 추가 인하한다 였네. 금리 인하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펼쳐지면서 돈 막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원투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악세를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FTX 채권자 분배를 통해서 현금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 이제 진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 마일스 도이처는 이번 하락은 선물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올해 남은 4분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뭐 더도 덜도 말고 뭐 작년 수준만 딱 보여주면 좋겠다.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에버리지, 역사의 평균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10월에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이번 하락은 업토버 웰컴 메시지야 라고 이렇게 위트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진짜 이게 과연 중동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까지 시장을 끌어내릴 이슈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고, 기가 막히게 6만 달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6만 1000달러로 다시 올라선 상황. 이건 너무 약간 진짜 시장 조작자들, 시장 조성자들,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이건 너무 대놓고 눈에 띄게 장난치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정말 손바뀜을 목적으로 한 개미털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일단 문이 열렸고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하필이면 중동 리스크를 통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위험자산 시장이 한번 대차게 얻어맞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메이저급에서 가장 주목도를 많이 받고 있는 건 리플 XRP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XRP 투자자 입장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너무 긍정적인 재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재성 재료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나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항소심 데드라인인 10월 7일을 앞두고 정말 의미 있는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 SEC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한 달 동안의 흐름인데 XRP가 한 달 동안 참 잘 움직여줬습니다. 0.5달러 초반에 자리하고 있던 게 0.66달러 찍고 이번에 중동 리스크로 빠지면서 0.6달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어쨌든 0.6달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호재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XRP 현물 ETF는 뭔가 되긴 되려나 봅니다. 이번에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 출시 목적으로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전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했다 뭐 이런 가짜뉴스가 좀 많았잖아요. 예전에 ETF 출시되기 전에 약간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요거는 팩트라고 합니다. 델라웨어주의 법인 등록국에다가
XRP 현물 ETF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 그런데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장 승인을 받기 전에 신탁을 설립하는 일반적인 패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 프로세스에 지금 문이 열렸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지금 플레이어는 비트와이즈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립토 브리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XRP 현물 ETF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승인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아마도 내년에는 XRP 현물 ETF 우리가 실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비단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등등 의미 있는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분명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끝난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기관 매집 수요가 있는 종목들은 현물 ETF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비트와이즈가 이번에 이렇게 전폭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데는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했고 9월 19일 이후에 자산 관리 규모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죠. 매수 수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비트와이즈 같은 회사들이 저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도 GBTC와 이더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현물 ETF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솔라나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그쪽을 향해서 이미 세팅이 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이런 게 참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리씨, 이 양반도 XRP 거의 빠돌이 수준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XRP ETF가 다가오고 있다. 기관들은 XRP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XRP를 위해 돌아가는 유틸리티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금융 부문이 블록체인 기술과 XRP를 통합하면서 대량 채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XRP는 $100 또는 $1000 이 정도 가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릴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5년 해봤자 한 2030년 정도까지 목표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약간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XRP가 $1만 돌파해도 엄청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 $2, $3 요 정도 구간에서 엄청 많이 터질 겁니다, 매도 물량.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건데, 그만큼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고 수익률 한 50% 넘어가면 손가락 근질근질 하죠.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정말 내가 선구안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어.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들고 있는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은 정말 어렵다. 그런데 XRP 투자는 진짜 어렵다. 그런데 엄청난 포텐셜이 이렇게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미친 척하고 한 5년만 들고 있어 볼까? 벌써 한 4년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10년이잖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XRP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사실 진짜 대박인 이슈거든요. 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이 리플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다라는 거. 야, 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의 첫 번째 승인 사례라는 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식 이름이 상품 이름이 리플 페이먼트 다이렉트.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국경 간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 역사적인 요충지잖아요. 거기다가 돈이 막 남아도는 동네잖아요. 이 석유 오일머니. 그런 곳에서 XRP, 리플이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거,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을 많이 들이면서 중동 메나 지역에서의 확장성을 빡세게 키우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블록체인 혁신이 금융 인프라의 관점에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가시성이 높은 곳이 아프리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금융 접근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 송금 혁신이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거기에 이미 리플이 깃발 하나 꽂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두바이는 진짜 아랍에미리트는 블록체인 혁신에 있어서 진심인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창출되는 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업들을 꼬들기고 있구나. 여기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선수 하나 제대로 물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CR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의 글로벌 라이선스 포트폴리오에 55개 이상 라이센스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건 글로벌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을 지원하기로 한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서 규제 당국 이야기, 이렇게 지속적인 협력, 혁신에 대한 지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뻔하죠. 미국 SEC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참 큽니다. 아랍에미리트, 이 중요한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또 금융에 있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라는 거. 의미부여 충분하죠. 특히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처음으로 승인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플에 대한 어떤 기술력, 블록체인 기술력이 평가 끝났다, 입증 끝났다, 그냥 확장성의 지금 시기다, 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는데 싱가포르가 리플 기반 디지털 자산 결제 플로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약간 전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그리고 약간 경쟁 구도로서 홍콩, 중동에서는 두바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뭐 한 영국, 런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딱 돼야 되는 건데, 소송 리스크 잘 마무리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딱 그런 그림이 펼쳐지면서 XRP가 글로벌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그림이 현실화되는 상황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 더해졌는데, 미국의 투자은행 훌리안 로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몇 달 전에 이런 보고서를 냈대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은 수십 년 동안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과시해왔던 스위프트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를 통해서 매년 190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스위프트의 비효율성과 높은 비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상당히 수익성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리플 블록체인 시스템은 전통 은행 시스템에 비해서 결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수수료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스위프트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다, 수수료가 비싸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리플이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은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디파이 혁신을 통해서 기존 금융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낼 수 있다라는 거. 몇 년 전에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리플, 그리고 JP모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오닉스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수십 개가 있지만 뭐 이렇게 투자은행이 바라봤을 때 아니면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나름의 의미 있는 기관 단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셀렉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한두 개 정도라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항상 리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스위프트도 지금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림 자체가 리플 XRP가 현행 금융 시스템을 국경 간 송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대체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할 거고 어느 정도는 상호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협력 관계가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조금 시간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스토리가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상당히 반가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저 지금 봤는데 트랭글로, 리플, 니움, 에어월렉스 이거 다 리플 파트너들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눈에 띄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출시가 임박했나봐요.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소문이 무성했잖아요. 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99%가 민팅됐다. 매일 수십억 달러를 XRP 레저에 주입하게 될 것이다. 막 루머성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135만 RLUSD가 민팅된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XRP 레저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뭔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금 찍어져 나오고 있어서 뭔가 지금 뭔가 지금 벌어지기 직전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기대하기에는 이번에 10월 14일에서 15일까지 마이애미에서 진행이 되는 리플 스웰 행사를 통해서 XRP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에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다. 뭐 이런 발표가 나와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리플 고래들도 엄청 바빠요. 지금 최근 10일 동안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긍정적인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과연 모두가 바라는 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빵 자고 일어났더니 XRP 120달러.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기 0 하나 없어도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12달러. 와, 그냥 다 은퇴하는 거죠. 그냥 삿포로 가고 파리에서 같이 시간 내시는 분들 뭐 조식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너무 큰 숫자여가지고 늘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조금 희망회로 차원의 숫자는 너무 바라지 말자. 일부러 저는 더 그러거든요. 이게 XRP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 솔라나가 됐든 너무 이렇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숫자가 비현실적인 숫자를 형성해 버리면 그게 내 마음에 내 무의식 속에 그게 너무 깊게 깔려져 버리면은 이게 사실 멘탈 케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 시장에 그냥 투자 시장의 거의 100%는 뭐 멘탈 케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냥 0 하나 없어도 됩니다. 저는 제 개인의 입장에선 자고 일어났을 때 빵 했을 때 와 기분 어떨까. 그런데 한 10달러 언저리는 그렇게 또 희망회로 차원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의 패턴의 유사성 차원에서만 반복이 되더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한 그런 포인트 지점이어서 뭐 XRP 투자자분들 특히 저희 회원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XRP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목표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종목 가운데 하나지만 XRP가 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확실한 종목들이 잘 돼야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시장 전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디파이 혁신 이런 기술력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응원하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항소심 데드라인 10월 7일 뭐 SEC 출신 변호사들이 자꾸 이 이빨을 좀 털더라고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화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10월 7일이 이제 5일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10월의 베스트 XRP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SEC가 항소하지 않는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정식 발표한다. 딱 이 두 가지만, 더도 덜도 말고 이 두 가지만 나오면은 움직인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마음 잘 다스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